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발표자 및 참석 신청하신 분들께서 많이 좀 참석 안 해주셔서 한 5분 정도 좀 기다렸다가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자리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제2회 중견 스타트업 넥스테이지 행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장례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회 중견 스타트업 넥스테이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례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회 중견 스타트업 넥스테이지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지민호 팀장입니다. 금일 행사명인 넥스테이지는 중견기업은 기존 주력 사업에서 신사업으로, 스타트업은 사업 아이템 발굴에서 성장으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아 창업 엑스포의 주요 세션으로 진행되는 금일 행사는 친환경차 및 이모빌리티 분야 우수 스타트업과 신성자 동력을 발굴하는 중견기업, 그리고 엑셀레이터가 협력하는 네트워킹의 자리입니다. 본 행사 시작에 앞서 중견기업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견기업 소개 홍보 영상 시청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중견기업이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쯤? 제 친구가 중견기업 다니거든요. 근데 대우가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뭔가 무게감 있는 것 같아요. 역사가 깊은 것 같아요. 다 위기였죠. 우리가 이렇게 빨리 극복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없다고 봅니다. 해외 나가보면 한국 기업의 재력이 더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겁날 게 뭐 있겠습니까? 현장에 부딪혀가며 이만큼 일궈냈습니다. 이번 위기도 충분히 이겨낼 거라 생각합니다. 중견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계속 진화하는 거죠. 소부장을 대부분 책임지고 있는 게 중견기업이거든요. 중견기업이 곧 공급망 위기의 안전판이 셈이죠. 중견기업이 얼마만큼 기술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가 좌지우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반해서 산업 전반에 빠른 발전과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재입니다. 중견기업으로서 새로운 성장 체제를 모색하고 그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가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얘기들 하는데 현장에선 이미 일상이에요. 그만큼 치열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R&D를 중점으로 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정부에서도 저희 중견기업을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커가는 사회 구조가 되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금일 행사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사 식수는 ATU 파트너스의 박정무 대표이사님 신사업 진출 성공 사례 특강을 시작으로 국내 엑셀레이터 3개사의 투자 스타트업 지원 사례 발표, 그리고 스타트업 3개사의 피칭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 종료 후에 맞은편 오픈 이노베이션 섹션에서 발표 스타트업 분들이 부스 운영 및 네트워크 시장을 마련했으니 거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잠시 주요 내빈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ATU 파트너스의 박정무 대표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부산 섬유 패션 산업 연합회 최홍석 상급 부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한국 중견기업 연합회 최희문 전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사 일부 순서인 중견기업 신사업 진출 성공 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특강 연사로 모시게 된 ATU 파트너스 박정무 대표이사님은 현재 철강 중견기업 기보스틸의 부사장님을 겸임하고 계시고 맥킨지 컨설턴트, CJ E&M 글로벌 사업팀장을 거쳐 현재 2030 세대가 열광하는 원소주 투자를 비롯해 e스포츠 구단인 DRX를 인수해 올해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인 롤드컵에서 우승시키며 퀀텀 밸류업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 후계자 모임인 영CO 네트워크 회장으로 활동하며 중견기업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계십니다. 박정무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기보스틸 부사장이자 ATU 파트너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정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견 스타트업 넥스테이지라는 훌륭한 행사에 또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중견 기업 중에 기보스틸이라는 철강업을 저희 어머니부터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ATU 파트너스라는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소부장, 특히 중견 기업의 제조업에서 좀 더 라이프 스타일 쪽, 좀 투자 쪽으로 어떻게 진화했는지, 또 신성장 동력을 발굴했는지, 그리고 스타트업과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짧게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DRX라는 e스포츠 구단, 그리고 박재범이 같이 하고 있는 원소주,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키 테이크어웨이 순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려서 기보스틸은 철강 업체입니다. 좀 특이하게 철강업인데도 어머니가 이 철강업을 세우셨고요. 자동차 영업도 아닌 이제 철강 영업을 이제 어머니가 시작을 하셔서 전문 사장을 하시다가 23년 전에 기보스틸이라는 철강 제조업을 지금 회사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주로 하는 거는 이제 현대제철에서 냉연이나 열연 코일을 받아서 현대 자동차에 철판이 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유통 가공하는 부분들, 그리고 조선 건설 쪽에 철강을 가공, 유통,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00대 중견기업으로 올해 6,400억 정도 매출이 예상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있는 회사가 ATU 파트너스입니다. 포스코 밑에 포스코 기술 투자가 있는 것처럼 기보스틸 아래 투자 회사 프라이빗 에퀴티입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신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짧게 소개가 있었지만 맥킨지 컨설턴트 나와서 CJ의 E&M 있다가 직접적으로 지금 기보스틸에 들어간 지는 한 3년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중견기업을 시작했던 2, 3세들보다는 오히려 바깥쪽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스타트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2, 3세 모임 영CO 네트워크 회장을 맡으면서 일주일에 한 20, 30% 정도는 기보스틸 가서 전략이나 재무 같은 경영본부 일을 맡고 있고, 나머지 70, 80%는 ATU 파트너스라는 PE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ATU 파트너스는 2019년 5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e스포츠 전문 펀드를 아시아 최초로 지금 설립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업계 1년 만에, 설립한 지 1년 만에 PE업계 최초로 모태 펀드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남짓한 기간 안에 벌써
하나의 펀드는 42% 정도의 IRR을 가지고 지금 펀드 청산을 했고, 또 두나무 업비트 같은 경우도 한 30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받고 일부 엑시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빠르게 업계에서 이제 PE나 투자 업계에서 주목을 받는 부분은 설립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3년 말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e스포츠 펀드 하나가 있었습니다. 202억짜리가 있었고, 올해 말 기준으로 한 3년이 흘렀을 때 이제 한 1,700억 정도 누적 자산 운용을 저희가 운용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그런 PE입니다. 그래서 한 8.5배 정도 빠른 성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로 투자를 했던 영역들은 대단히 또렷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쪽입니다. 그래서 주로 컨텐츠와 관련된 컬처 테크, 그리고 원소저와 관련된 뭐 커머스라든지 그 컨슈머 테크, 그리고 ESG와 관련된 그린 테크, 그리고 헬스케어, 그런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렇다 보니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DRX라는 e스포츠 구단, 원소주, 그리고 OPGG라는 게이밍 데이터 업체, 또 신민아가 선전하는 그 캐롯 보험에 들어가는 퍼 마일리지에 들어간 동굴을 제작하는 럭스로브라는 AI 로봇 업체, 갤럭시 코퍼레이션, 뭐 한컴 인스페이스, 뮬라, 두나무 등이 집중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테크 쪽에 투자를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 두 가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한 것 중에 e스포츠와 관련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롤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롤드컵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벌어지고 있지만 롤에서 월드 파이널 챔피언십을 롤드컵이라고 하는데, 저희 팀이 2주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가 운영하는 그 체이스 센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영상 1분짜리로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댄스가 시작됩니다. 페이커가 있는 T1이라는 팀과 결승에서 붙었고요. 2만 명이 가득 찼었습니다. 아마 e스포츠를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미리 경험하셨을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저런 그 게임을 중심으로 한 5대5 게임을 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 한 2만 명이 이제 가득 모여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롤드컵 같은 경우는 슈퍼볼이 보통 한 1억 명 정도 봅니다. 근데 2020년 기준으로 저 롤드컵을 1억 6천만 명이 보고 있고요.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가 1,600만 명, NBA 파이널을 하면 한 1,000만 명 정도 봅니다. 한 400만 명 정도 봐서 아마 e스포츠를 경험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지금 e스포츠는 10대, 20대, 특히 MZ 세대한테는, 저희 세대에는 뭐 마이클 조던 같은 농구가 있었고 뭐 야구가 있었다면, 이 친구들은 지금 아무런 그 프로야구 선수나 농구 선수, 유명한 선수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선수들한테는, 이 MZ 세대들한테는 바로 페이커나 데프트 같은 이런 e스포츠 선수들이 저희들한테 메시나 호나우도 그리고 마이클 조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e스포츠는 3억 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놀라운 것이 이제 저희 스폰서로도 포르쉐가 최초로 이제 저희 유니폼에 협찬을 하고 있고, 신한은행이나 레드불, 그리고 예스24 등이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포르쉐가 두산이나 SK나 뭐 레드불을 포함해서, 아니면 우승했던 뭐 SSG 같은 데는 아마 스폰서십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e스포츠는 평균 연령이 28세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전통 스포츠, 4대 스포츠는 이제 54세가 평균 연령입니다. 그만큼 스포츠가 54세가 보는데 스폰서십이나 중고권료를 내느냐, 아니면 28세가 보는, 특히 80%가 보통 전통 스포츠는 리니어, TV로 보는 데 비해서 e스포츠는 디지털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년 아시안게임에 항저우에서 열리는데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여기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을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24년에 파리올림픽에서도 지금 시범 종목으로 채택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 이 경기를 보셨든 안 보셨든 이렇게 3억 명의 인구가 보고 있고,
슈퍼볼보다도 더 큰 사람들이 보고 있고, 벤츠나 이번에 티파니가 그 컵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레드불이나 각종 스폰서들과 기업들이 이 e스포츠에 움직이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바로 MZ 세대들한테는 확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팀은 DRX라는 팀입니다. DRX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구단 브랜드고요. 그 안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아까 보셨던 5대5 페이커라는 유명한 선수가, 데프트가 선수가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있고, 또 워크래프트 3라는 장재호 선수라고 워낙 유명해서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때 성화봉송을, 한국 게이머인데도 베이징 올림픽 때 성화봉송을 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또 발로란트라는 총싸움 경기에도 저희가 아시아 1등, 세계 3등을 기록하고 있고, 택견이라고 아마 이 선수는 아실 수도 있는데 무릎 선수라고 철권이라는 게임입니다. 그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격투기 게임인데 거기서도 이제 지금까지 103연승, 초탈 우승을 103승 했던 무릎인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 오브 레전드라는 컨셉으로 DRX가 운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비슷한 북미 구단인 페이지 클랜이 한 석 달 전에 상장을 했고, 저희보다 매출이 한 2배 정도 위인데 스펙 상장으로 1.7조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로 맨유가 한 9조 4천억 정도의 팀 가치로 지금 팔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우디의 뭐 2세나 3세 중국의 부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축구단이나 뭐 야구단, 농구단에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 30대가 봐야 되는데 지금 20대, 30대들이 그 경기를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게임을 중심으로 하는 e스포츠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나스닥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팀 중에 이제 롤팀은 월드 파이널 챔피언십, 저희가 인수한 이후 2020년부터 시작을 했을 때 3년 중에 2번을 한국 대표로, 한 번은 세계 8강을 했고 이번에는 세계 우승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업 가치입니다. 저희가 뭐 이 부분은 좀 컨피덴셜 하지만 요 사례적으로 좀 공유를 드리면, 처음 저희가 3년 전에 인수했을 때가 60억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유수의 VC들과 그리고 스타트업들과의 또 상생도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이번 라운드가 한 포스트로 보면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사이에 한 18배 정도 기업 가치가 늘어났고, 저희와 유사한 국내 스포츠 구단인 페이커가 있는 T1이 한 3,500억 정도, 그리고 젠지가 5,800억 정도의 투자를 받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1,000억 정도 수준의 기업 가치지만 당연히 2, 3년 후에는 유니콘을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단순히 e스포츠라는 아주 핵심적인 기회를 제가 CJ ENM의 온게임 내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발견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DRX만 있었으면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0억, 114억에 146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봤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3년 사이에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볼트온 M&A를 통해서 저희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한 건데요. 일종의 다 스타트업들이죠. 하나는 롤만 있던 게임이 3년 전에 롤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철권이나 발로란트, 그리고 워크래프트가 있는 비전 스트라이커를 인수를 하면서, 두 번째 보셨지만 70억 매출에 한 148억 정도 영업이익 개선이 됐고, 두 번째 저희가 M&A 했던 거는 워낙 스폰서십 매출이 많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스폰서십이나 광고 매출, 그리고 NFT 같은 IP를 활용한 매출까지도 조금 더 한 개 팀이 아닌 4개 팀이 시너지를 내면서 매출적으로는 한 300억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도 167억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인 볼트온, 볼륨 스케일업, 수지 개선, 그리고 팀 간의 시너지, 스폰서십 간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e스포츠라는 거대한 새로운 넥스트 메타버스 뉴 스포츠 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두 개의 가장 핵심적인 스타트업을 인수합병을 통해서 60억 가치의 기업 부단을 지금 1,200억, 향후 유니콘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사례는 원소주입니다. 원소주 관련된 영상 1분짜리도 준비를 했습니다. 원소주가 리니지라는 NC소프트와 같이 팝업 현장입니다. 보시지만 소주입니다. 소주가 참이슬이나 처음처럼이
아마 이렇게 팝업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원소주를 드셔본 분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도 있고 혹시 뭐 알긴 알지만 아직 못 드셔본 분들도 있고 지금 편의점에서는 어른들의 포켓몬 빵처럼 사실 대단히 구하기 어려운 소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포츠가 스포츠의 넥스트를 저희가 생각을 했다면 소주 시장 관련해서는 일본 사례를 가장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참이슬이나 처음처럼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주정에 물을 섞고 감미료를 섞은 화학식, 즉 희석식 소주입니다. 그래서 주정이 다 똑같기 때문에 맛에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소주 중에는 저희가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화요나 안동 소주 같이 쌀을 증류하고 고구마를 증류하는 증류식 소주가 있습니다. 맥주 시장이 라거에서 수제 맥주 시장이 열리면서 1, 2%가 지금 8%처럼 올라온 것처럼 일본을 상세히 봤더니 한 3.5조 정도 시장에 증류식 소주가 한 40% 정도가 점점 올라오면서 좀 더 젊은 계층 중심으로 한 67%까지 올라오는 현상을 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3.7조 중에 화요랑 그리고 처음처럼을 제외한 그 일품 진로를 포함해서 일품 진로나 화요가 한 1, 2% 정도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사실 희석식 소주가 지금 3, 40년을 기록했는데 3, 40년 이후까지도 계속 희석식 소주로만 머물고 있어야 되냐? 저희 전통의 증류식 방식으로 오히려 좀 더 맛과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나머지 사케나 보드카처럼 저희 고유의 술이 존재할 수 있지는 않을까? 특히 일본에서도 젊은이들 중심으로 저렇게 67%까지 올라왔고 또 맥주도 수제 맥주처럼 코로나 이후에 마시고 취하자가 아닌 컬처로 즐기자라는 문화 속에서 혹시 67%까지 올라올 수는 있지 않을까를 시장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보니 자기 IP를 가지고 광고 모델이 아닌 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셀럽들, 탑 셀럽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 클로니는 아시다시피 그 데킬라를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술이라는 데킬라를 창업을 해서 1조 정도를 벌었고 그 데드풀에 나왔던 라이언 레이놀스는 미국적인 그리고 가장 유머스러운 이라는 술을 만들어서 지금 그 개념으로 또 많이 캐피탈 게인을 얻었고 나카타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본인들이 아예 사케를 만들었습니다. 나카타의 패스처럼 아름다운 사케라는 술을 만들어서 그 아예 그냥 그 병 모양을 보시면 기존의 사케랑 좀 다르게 그 미학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주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입니다. 박재범 님하고 만나면서 박재범 님이 워낙 박재범 대표님이 소주에 대한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많이 밝히셨고 본인이 코미디언 아메리칸으로서 LA나 뉴욕을 갔을 때 럭셔리 바나 클럽을 많이 가는데 대단히 심플하게 왜 저기서 사케나 보드카나 위스키나 와인을 시켜 먹으면서 왜 저긴 소주가 없나? LA 럭셔리 바나 클럽에서 자기는 소주를 한번 시켜 먹고 싶다. 근데 아무리 봐도 처음처럼 참이슬은 발음 자체도 너무 힘들고 바나 클럽에서 나오는 술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전통적인 우리 방식으로 글로벌한 소주, 전통 증류식 소주에 조금 더 대중화, 20, 30대를 포함한 글로벌화, 이 하나가 그냥 문화가 될 수 있는 컬처화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작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결국 LA 바에서 소주를 시켜 먹고 싶다라는 가장 심플한 센텐스로 시작을 했고 저희도 이 증류식 소주 시장이 수제 맥주나 일본 시장에서의 시장 가능성 그리고 해외에서 탑 셀럽과 중심으로 이런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올 3월에 론칭을 했습니다. 지금은 GS에서 지금 참이슬과 카스를 제치면서
2%였던 증류식 시장에서 25%까지 급증을 했고, 이번 달이 지나고 올해 연말까지 보면 1년 정도 됐지만 한 400억 정도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300만 명 정도가 팔렸는데요. 사실 전체 시장이 한 4,500억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정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10% 정도 마켓쉐어를 가지고 가면 한 50억 정도 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아직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준비가 덜 됐었는데, 사실은 거의 전체 마켓 시장에 육박하는 그런 액수를 올해 400억을 기록을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7월부터 매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소주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2018년부터 자기는 소주 사업을 하고 싶다, 내 이름을 건 소주를 제이지나 여러 힙합 래퍼들을 북미에 만나서 자기 술이라고 한번 전해주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한 5대5 정도로 같이 이제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CJ ENM이나 카카오나 YG나 여러 셀럽들이 MD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대다수가 YG 푸드나 YG 뷰티를 비롯해서 거의 다 실패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상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자기 사업이 아닙니다. 일부 자기 사진이 활용될 뿐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게 이제 YG나 자기 일부 인센티브를 갖는데, 처음부터 저희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대표가 돼서 마케팅 비용이 제로로 본인 스스로가 너무 열심히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하고 자기 스스로의 오너십을 갖도록 만들었고, 처음부터 지금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70여 개국 지금 오퍼를 받아서 다음에 북미 그리고 중국에 수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조금 더 다르게 생각했던 것은 유통 채널입니다. 소주를 온라인으로 팔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 정통주 소주 종류가 몇 가지가 있고, 지역 특산주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팔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편의점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1인당 매출이 7,000원 이상에서 과연 편의점이 되겠느냐 안 되느냐, 오히려 프리미엄이면 백화점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냐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이 정말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심비만 충족이 된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월 한 80만 명 정도가 GS25에서 유통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번 주 화요일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입니다. 지금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이렇게 원소주를 유통 채널로 팔고 하루 만에 한 15억 정도 매출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내부적으로 생각했던 키 테이크어웨이가 있습니다. 기보스틸 자체는 사실 매출 볼륨은 어느 정도 크지만 아시다시피 제조업이고, 또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 중간에 있는 어찌 보면 소부장 업체로서 마진 자체가 밸류체인 이상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반 전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제가 20-30% 시간을 쓰면서 경영본부 쪽에서는 전략과 재무를 맡고, 과감하게 라이프스틸 쪽에서 저희가 라이프 스타일에 강점이 있는 컨텐츠나 e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패션 쪽에 진출을 하자. 그런데 기보스틸에서 직접 진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니 ATU라는 투자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출을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성공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ATU가 했던 것은 스포츠 다음에 e스포츠라는 시장을 빠르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냥 희석식 소주가 아닌 증류식 소주라는 시장을 프리미엄 소주라는 12,900원, 14,900원을 내고도 저희가 마실 수 있는 소주 시장을 개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메이킹 이코노믹 모트 같이, 모트가 해자처럼 성 주변에 있는 못인데요. 그런 경제적인 쉽게 침략할 수 없는 배리어를 구축을 해서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를 ATU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발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단순히 시장 자체만 발견해서 저희가 성장하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스타트업 분들이나 엑셀레이터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DRX도 두 개의 일종의 스타트업을 발굴을 해서 거기서 볼트온을 시키고 M&A를 했던 것이 60억의 가치가 지금 1,000억 이상으로 발전하는 가장 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소주도 단순히 프리미엄 소주 시장이 중요했지만 탑셀럽에게 과감하게 50% 정도의 지분을 주고 본인에게 오너십을 주면서 자신의 회사로 생각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온라인과 편의점으로 오히려 프리미엄 소주를 유통하겠다는 그 디스럽티브한 어프로치가 원래 생각했던 월 6만 병의 예상보다는 현재 100만 병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중견기업의 부사장을 맡으면서 제조업과 그리고 관련된 원가 절감 그리고 매출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중견기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접근을 해서는 저희가 퀀텀 성장을 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 어머님이나 3, 40년 전에 그렇게 중견기업 1세대 분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의 기업을 설립을 한 것처럼 저희는 오히려 투자회사를 만들고 단순히 제조업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 쪽에 과감하게 진행과 동력을 발굴했던 것이 하나의 저희 석세스 팩터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메가 트렌드를 사실 스타트업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e스포츠라든지 증류식 시장, 소주 시장을 찾은 것이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를 꼭 좀 발견을 하고 계속 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히 시장만 발견해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질 것 같고, 볼트온이라든지 아니면 디스럽티브 어프로치를 통해서 혁신적인 제휴와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단순한 성장보다는 좀 더 퀀텀 밸류업을 이루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한 3가지 정도 제가 리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저희의 ATU나 뭐 DRX 원소주가 그랬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는 스타트업의 지원과 투자를 할 예정이고 또 과감하게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관심이 있거나 또 협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또 제2의 DRX, 제2의 원소주가 또 ATU와 기보스티를 통해서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원소주 되게 어렵게 구해서 즐겨 먹곤 하는데요. 앞으로도 그 원소주, 그 DRX와 같은 투자 사례들 많이 알려져서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활발한 이런 교류와 협력의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바이오, 신약, 프롬테크, 에듀테크, B2B 프랜차이즈 물류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벤처필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엑셀러레이터이고 벤처필드라고 합니다. 앞서 ATU 파트너스의 그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너무 잘 들었고 저희도 벤치마킹 할 사례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그 플라이 에이시아 2022 그 중견 스타트업 저희 행사에 저희 인사를 할 수 있게끔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사실 이제 ATU 파트너스만큼의 어떤 투자 성공 사례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작년부터 본격적인 뎁스 있는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어떤 업무를 하고 저희 벤처필드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는 자리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되나요? 네네. 저희 벤처필드는 지금 보시는 이 3가지 키 아젠다를 목적으로 엑셀러레이팅 업무와 투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초기 스타트업 성장의 강력한 파트너로서 벤처필드에서 투자를 받으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난리지를 저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벤처필드가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저의 역량을 한번 점검을 해보니 저희는 그 적극적인 후속 투자 연계, 이런 유치 이런 부분에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심으로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극대화 인큐베이팅이라고 해서 저희 벤처필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을 하고 투자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 엑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은 굉장히 딥테크 기반의 뭐 AI라던가 어떤 알고리즘 기반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는 업무들을 하고 계신데 오히려 엑셀러레이터들은 어떤 사람의 역량에 더 집중을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접 개발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모델링으로 진단을 하고 예를 들어 재무라는 부분 또 경영적인 부분을 진단을 하고 또 그 진단을 바탕으로 투자 심사역의 그런 역량이 이제 애드가 되는 이러한 인큐베이팅 그리고 이러한 역량은 저희가 꼭 직접 개발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는 엑셀러레이팅과 또한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더 투자를 하는 그런 엑셀러레이터사로 저희가 이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과 주주분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큰 자리에서 좀 제가 처음 발표를 하다 보니 좀 약간 떨리는데요. 저는 SK 네트워크스 그리고 이제 증권사를 거쳐서 지금은 엑셀러레이터사의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 그 출신이라는 어떤 그 DNA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엑셀러레이터 말고도 신기술 투자 조합에 한 172억 정도 결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벤처필드는 2017년 설립 후부터 현재까지 약 370개사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6명의 인원과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업력은 5년, 그리고 조합은 총 13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가 엑셀러레이터 보니까 작년 6월 달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투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략 AUM 한 70억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하반기에 저희도 지금 M&A 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 본격적인 정책 펀드와 또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해서 좀 볼륨 있는 투자사로서 좀 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엑셀러레이터를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자에 대한 전문 보육 및 투자가 주된 업무이고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업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시드 스타트업을 발굴을 하고 또 보육을 하고 투자를 하는 업무에 집중하는 기관이고요. 이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그 엑셀러레이터는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VC 같은 경우 벤처 조합이나 또 다른 이제 조합을 결성해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기관은 저희 엑셀러레이터가 현재로서는 유일하고요. 엑셀러레이터가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하여 개인 투자자들을 모으고 투자를 했을 시에 이러한 굉장히 강력하고 파워풀한 세제 혜택을 지원을 나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의 차원은 이제 저희 엑셀러레이터가 초기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투자를 하라는 그런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VC나 이제 다른 신기술 금융 사업자나 혹은 이제 PE에서 해주실 수 없는 엑셀러레이팅을 저희는 시대 단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던 조합을 결성해서 투자를 하던 저희가 애드되어지는 보육과 엑셀러레이팅을 통해서 캐피탈 게인을 더 극대화시켜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를 했던 투자 포트폴리오사인데요. 오늘 좀 참가를 해주신 대표님도 계시고요. 저희는 앞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스마트 물류 그리고 바이오사
또한 AI, 그리고 에듀테코, 그리고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등 굉장히 다양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는 아직은 투자 성공 회수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이 펀딩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투자한 대부분의 초기 기업들이 지금 후속 투자를 이미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회사들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웬만한 기업들은 다 이제 후속 투자를 다 유치하고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벤처필드는 내년에 팁스 운영사를 목표로 더욱 양질의 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을 하고 투자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것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정책 펀드를 좀 더 규모 있게 결성을 해서 더 본격적인 이쪽 업계에 하는 엑셀러레이터사로 도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들 소개를 좀 간략히 드릴게요. 저희가 아직 인력은 많지는 않지만 모든 인력 구성들의 총 업력 경험 업력을 따졌을 때는 대략 한 30명 정도의 굵직굵직한 경력의 베테랑자들로 모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사진은 보이시지 않지만 또 한 10년 정도 이쪽 보육 업계에서 굉장히 굵직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또 멘토링 박사님도 계시고 또 좀 이제 저희 이제 조합 관리자 분이 이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좀 다수의 경력을 가지신 분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팀으로 도약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육 인력을 많이 늘려가지고 보육이나 엑셀러레이터의 역량을 늘리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IT 진단 모델 또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타트업에 대한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저희는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산업이나 이쪽 필드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조언과 멘토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분들을 이제 모으지 못했지만 각 산업에 굵직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전문 어드바이저로 저희가 지금 현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무튼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이제 글로벌 진출 도약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아젠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글로벌 진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 워킹을 하고 있는 투자사들과 함께 지금 같이 업무를 하고 실제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은 저희는 보육과 더불어 투자 중심의 엑셀러레이터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부의 주도하에서 민간형으로 넘어오는 이 자본시장의 변화에서 저희도 그 트렌드를 발맞춰서 따라가는 그런 엑셀러레이터로서 내년에는 좀 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알고리즘, 진단 모형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현재 지금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이런 알고리즘 모델 진단을 하고 있는 회사와 코워킹을 통해서 실제로 이 회사가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지금 만약에 적자의 구조가 있다면 언제까지 적자 구조인지, 왜 적자 구조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진단 모델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쪽에 내재를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내재화를 해서 그쪽 역량으로 좀 발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벤처필드 안에 내부 인력이 굉장히 많아서 우량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그 외부의 강력한 멘토단들과 어드바이저들로 실제로 스타트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실 수 있는 이러한 산단과, 그러니까 산학과 어떤 학업, 뭐 대학 쪽 이런 쪽하고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중견기업 연합회 이렇게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에서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이사벨라 여왕이고 오른쪽에는 다 아시는 콜럼버스일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가끔 갈 때나 발표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개척을 한 것은 뭐 그의 비전과 리더십이 가장 큰 부분이었겠지만 이사벨라 여왕 같은 굉장히 강력하고 파워풀한 지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타트업의 같은 경우도 이런 이사벨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또 파워풀한 조력자가 되실 분들이 바로 중견기업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스타트업은 항상 열려 있고 또 항상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연합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쪽에 무엇이든 좋으니 많은 성원과 또 필요하신 부분들을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벤처필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모실 분은 아마 금일 행사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스타트업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특화된 전문 엑셀러레이터 시리즈 벤처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리즈 벤처스의 박준상입니다. 먼저 그 앞에 대표님이 DRX가 우승을 했는데 제가 T1 팬임에도 불구하고 DRX의 우승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고요. 저도 사실은 꿈이 뭐 NBA 농구단이나 e스포츠 구단을 하나 갖는 게 꿈인데 열심히 해서 한번 이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네. 저희 시리즈 벤처스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지역 특화 엑셀러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좀 제가 이제 창업자는 아니다 보니까 투자에 특화된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2017년도에 이제 부산에서 창업을 했고 현재는 경남, 울산에 모두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라면은 이제 증권사에서 일을 했었고 저희 공동대표인 곽성욱 대표는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IB 쪽에서 근무를 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스타트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CFO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런 컨셉의 엑셀러레이팅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3년 미만 스타트업에게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고 아무래도 시드 또는 프리에이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투자 금액은 한 1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산은 한 230억 규모로 뭐 VC나 PE에 비해서는 작은 수준인데 뭐 규모가 그렇게 큰 투자를 하지 않아서 사실은 스타트업 투자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정도의 운영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스타트업들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주력 산업과 가장 좀 잘 맞는 아이템의 혁신을 가진 팀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자이언트 케미칼이라는 팀이고 저희가 시드 투자를 50억 원 정도 같이 했었는데 현재는 1200억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진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팀은 마그네슘 실리케이트라는 흡착체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 대표님이 2017년도에 사실은 저를 찾아와서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서 좀 접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아이템을 들어보니까 이 마그네슘 실리케이트란 게 글로벌에서 플레이어가 2곳밖에 없습니다. 미국 쪽이랑 유럽 쪽 회사 2곳이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 물질은 기초 화학 물질로서 거의 산업 전반 그리고 환경, 식품에도 들어가는 굉장히 시장이 큰 곳이었고 국내에는 최초로 국산화해서 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팀을 좀 엑셀레이팅을 했었는데 저희가 잘하고 있는 자금 조달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밀어줬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도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고 보증,
이후 투자, R&D까지 지원을 해서 현재는 이게 다 양산이 되고 대기업들과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국산화가 된 제품이라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ICT 서비스 쪽이라든지 컨텐츠 쪽 스타트업들은 지역에서 성공을 하거나 성공을 한다고 해도 서울, 경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관심을 주고 있는 것은 지역에 있는 주력 산업을 혁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현재로도 그쪽들과 콜라보해서 지역 소멸이라든지 인재 유출을 좀 막으려는 그러한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팀은 킥더허들이라는 곳입니다. 이 팀은 좀 재미있는 게 좀 스타트업으로서의 조금 변화무쌍함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킥더들은 피토틱스라는 유산균을 사실은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대표님도 2017년도에 저를 제일 처음 찾아왔을 때 유전자 분석을 통한 원격 의료 진단을 하고 싶다라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굉장히 많은 자금을 들어갈 것 같은데 매출이 좀 나오기가 굉장히 이후의 일일 것 같아서 제가 대표님한테 물어봤을 때, 대표님 이거 말고 가장 잘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해서 유산균이 대세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한번 잘 팔아보겠다 해서 제가 좀 KPI를 정해줬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이상으로 한번 달성을 하면은 제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했고, 실질적으로 대표님이 저희가 시드 투자한 이후에 네이버 마케팅 18만 원을 가지고 월 매출을 2억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대표님이 여기서 볼륨을 더 올리려고 하면은 이제 이러한 마케팅은 안 되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본인의 친구가 이 약간 특전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주인공으로 한 병영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기획을 했던 게 바로 미션 파스블, 그러니까 가짜 사나이에 나왔던 에이전트 H가 출연을 했던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참 아쉬웠던 게 이 킥더들이 에이전트 H를 소개해줬을 때 이 친구 말고 이 친구 주위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영입을 하고 싶다, 투자를 좀 많이 해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는 사실은 이러한 것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큰 투자는 많이 안 해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잘 아시는 뭐 김계란이라든지 굉장히 뭐 3i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현재는 카카오에 팔렸죠. 그래서 아직도 제가 사실은 그때 내가 왜 좀 리스크 테이킹 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많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팀이 최근 들어서 한 1,800억 정도 밸류에 200억 투자 유치를 하고 있고 그 전까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도 한 350억 가까이 나는데 대표님이 2017년도에 이야기했던 유전자 분석을 통한 원격 의료 진단을 드디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뭐 처음부터 빠르게 외부 투자를 많이 받아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캐시플로우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성장한 다음에 본인의 꿈도 펼칠 수 있으니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스타트업을 한번 운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제조 메이커 스페이스 기반으로 설립된 하드웨어 엑셀레이터이자 팁스 운영사인 M15 파트너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온 M50 파트너스 소속의 광진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좀 초대해 주신 그 공성현 사무국장님께 일단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그 앞에서는 이제 저희 스타트업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했는데 저는 목적 의식이 뚜렷합니다. 저는 오늘 영업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오늘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중견, 중소기업과 네트워킹을 좀 하고 싶어서 저희가 좀 찾아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네, 저는 오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짧게 저희 회사 소개하고 넘어가고 제가 바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엑셀레이터로서 이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투자하고 또 글로벌 진출까지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크게 이런 스타트업과 기업들 사이에서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진출, 엑셀레이팅, 투자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8년도부터 이제까지 총 지금 써 있는 건 한 40배 이상으로 써 있는데 한 지금까지는 50배 이상의 프로젝트를 저희가 대기업 기관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는 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지금 앞에 보이는 지금 로고들은 다 저희와 함께 하고 있거나 혹은 함께 했던 저희 파트너 그 기업들과 이제 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사실은 회사 소개를 하면은 회사 소개만 20분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봤을 때는 서비스를 총 9개 정도를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오픈 이노베이션과 좀 투자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씩 좀 이것만 짚고 넘어가면은 저희가 이런 엑셀레이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과 기업들과 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사내 벤처 그다음 투자 사업 그다음에 국내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로 나오고 들어오는 이런 글로벌 사업들 그다음에 해커톤 사업 그리고 지역이나 아니면 기관들의 그런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는 이러한 소셜 임팩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IR, M&A, IPO 어드바이저리 역할 그리고 다양한 뉴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이 자리에는 아마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크게 봤을 때 골자로 보면은 오픈 이노베이션의 개념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를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이러한 혁신적인 솔루션이라든지 리소스를 이용해서 좀 해결하고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이런 기업이 내부적으로 R&D를 해서 이러한 핵심적인 기술들을 내재화 시켰다면은 너무 기술 발전이 빨라지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밖에서 계속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그때그때 땡겨 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생태계 속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러한 POC라고 하는 약간 개념 증명 어떤 것들을 지금 갖고 있는 핵심 산업이나 아니면 신사업에서 좀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시키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이런 스타트업과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이러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고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왜 이걸 참여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네들 생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기업들과 이미 잘 쌓아온 레퍼런스를 가진 기업과의 협업 레퍼런스가 있으면은 스타트업은 이제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에 좀 레퍼런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까지 이런 모빌리티라든지 파이낸스 건설, 테크, 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을 좀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크게 봤을 땐 저희가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함께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제로원과 2018년도부터 22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제로원이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 KB 국민카드와 퓨처나인이라고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4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DLENC라고 하는 저희 대림건설과 함께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NH 농협은행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와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좀 구분을 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플랫폼형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라고 하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의 주체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이고요. 저희는 운영사로서 이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는 벤츠가 주체사이긴 하지만은 이 안에는 SK텔레콤이라든지 하나시스템, LG전자도 같이
파트너로서 POC를 같이 스타트업을 모집을 하고 같이 파트너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네트워크 파트너로서 뭐 DAENC라든지 레이노 코리아와 같은 중견기업, 그리고 파블로에어와 같은 스타트업이지만은 이미 기업 가치가 2천억 넘는 이러한 기업들과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서는 저희 스폰서로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핵심은 이제 이러한 그 네트워크 파트너를 보면은 기업뿐만이 아니고 중기부라든지 창진원이라든지 서울창업산업진흥원 이런 것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들, 기관들과 함께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는 이제 정말로 완전히 오픈된 오픈 이노베이션이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기업형 오픈 이노베이션으로서 그 기업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가 기업별로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현재는 KB 국민카드와 그 다음에 DL ENC와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구조는 뭐 다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 기업의 니즈를 도출을 하고 거기에 맞는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POC를 하고 그 다음에 그 POC의 성과를 발표하고 이런 구조들은 비슷한데 이 두 번째에서는 그 개개별의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그룹의 이러한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가 온 디맨드형 오픈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좀 그 참여해주신 중견 기업들 대상으로 저희가 좀 서비스를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은 사실은 POC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뭐 그 대외적으로 행사라든지 데모데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행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은 서비스 비용도 좀 비싼 편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POC 그 핵심에 조금 집중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온 디맨드형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제 처음 도입하고 싶거나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많은 고객사들과 미팅을 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 이런 예산 확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너무 좀 그 고민이 되지 않는 이런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이런 POC라는 것,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프로젝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해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설명일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이따 네트워킹 때 혹시나 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는 저희가 뭐 사실은 저희는 투자가 메인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AUM이 30억 정도, 하지만 조합 운영수는 16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투자 스타트업도 36개가 넘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제까지는 개인 투자 조합만으로 운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투자를 하는 이제 금액은 1,000만 원부터 한 1억 원 정도 사이에서 투자를 지금 진행을 이제까지 해왔고요. 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벤처 투자 조합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혹시나 또 이런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기업들께서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까지 총 이제 35개 이상의 사실은 저희는 사업 전 분야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는 다양한 사업들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서 정말 좋은 기업들이나 스타트업을 많이 발굴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그래서 엑시시라든지 저희가 팁스 운영사로서 이제까지 총 16개 팁스 선정을 시켰던 이런 사례가 있고 또 M&A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엑시 사례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 사례를 보면은 뭐 저희가 지금까지 뭐 3년 정도 하면서 뭐 많지는 않지만 2건의 엑시 사례와 한 건의 이제 밸류업 사례를 좀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베일이라고 하는 이제 전기차 충전 정보 플랫폼에 저희가 시드 투자를 해서 저희가 팁스 추천을 성공시키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로 제로원에 사업화 연계를 진행시키는 등 다양한 이제 저희가 후속 연계를 진행을 했고요. 그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33개월 만에 이런 투자금 100% 회수를 해서 1억을 투자를 해서 14억을 저희가 이제 회수하는 이런 성과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벨브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폰 솔루션 그 스타트업인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프리 A 때 투자를 들어가서 지금 저희가 다양한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이라든지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서 저희 기업 가치를 많이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투자금 반 정도를 지금 현재 회수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마지막 건도 저희가 이제
다양한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팁스, 추천들 저희가 성공을 시키고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까지 저희가 운영사로서 좀 같이 그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해드려서 지금은 2022년 2월 기준으로는 저희가 이제 기업 가치 250억까지 그 좀 올리는 이런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 스타트업 3개사 AI 발표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AI 기반 물류 예측 및 관리 솔루션을 보유하고 최근에는 콜롬비아 스타트업과 드론 배송 시스템 개발 MOU를 맺은 로비고스입니다. 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비고스 CMO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대표님이 국토부 원희룡 장관님과 미팅이 있으셔서 저가 대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UAM Logistics Transfer Platform이라고 하는 UAM 물류 플랫폼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UAM이 무엇인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먼저 사진으로 소개 먼저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UAM은 Urban Air Mobility라는 단어의 약자를 따서 UAM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날아다니는 택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독일에 있는 릴리움이라는 회사의 UAM 기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볼로콥터라는 두 번째로 큰 독일에 있는 UAM 기체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미국에 있는 최대 규모의 조비 에어라는 UAM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이항이라는 업체 기체. 그 다음에 현대에서는 아직 완성된 것은 보지 못했지만 얼마 전에 전시회에 가서 이제 모형이랑 실제 크기의 기체도 구경도 했습니다. 보통 헬리콥터가 뜨고 착륙하는 그 포트가 있듯이 UAM도 vertical port라고 해서 버티 포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도심 속에서 사람들이 택시 대신 건물 위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타고 내릴 수 있는 버티 포트이고요. 이렇게 공항에서 타고 도심으로 날아갈 수 있는 똑같은 디자인의 버티 포트도 릴리움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운대에서 물놀이를 하고 서면에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버티포트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KUAM의 로드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2035년까지 저희는 52개의 버티포트와 203개의 길 루트, 그 다음에 43,000여 번의 이제 탑승 운송, 그 다음에 비쌌던 요금이 나중에는 뭐 키로당 $1 정도 수준의 가격으로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만 5천여 명의 승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면서 UAM 에어포트, 버티포트를 건설할 것이라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항,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버티포트까지 물류의 허브라고 저는 부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또한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스마트시티 플랜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여기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 일대와 강화도, 그 다음에 인천 송도 이 부근을 합쳐서 스마트시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저희 UAM 시스템까지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로비고스의 물류 플랫폼을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 저희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저희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 AI 솔루션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에게 다시 웹
앱 REST API 형식으로 다시 보내는 솔루션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 기능과 똑같은 것을 UAM에 접목을 시켜서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웹 앱 모습이고요. 그래서 UAM 물류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도로 상황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물류 터미널 혹은 항상 막히는 러시아워 시간에도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회전율 또한 트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UAM 모델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제품의 크기와 가치에 따라서 기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고스 AI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물건의 가치, 무게에 따라서 어떤 운송 수단을 선택을 할지 AI가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스케줄 플랜까지 가능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거리, 무게, 그 다음에 가격의 물품의 가격에 따라서 UAM이 될 수도 있고 트럭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거리, 양, 그 다음에 거리 양에 따라서 프라이싱, 가격까지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AI 시스템은 정말 복잡한 물류 스케줄링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에어택시, Private Air Vehicle이라는 PAV 또한 스케줄링 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UAM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합된 UAM 플랫폼과 그 다음에 UAM 매니지먼트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UAM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희는 먼저 4D 비행 계획을 개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고장 진단, 그 다음에 비상 상황 시에 비행 동안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스트럭처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고, 교통, 비행 계획, 날씨 등에 대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받아서 저희 AI 솔루션이 운송 수단을 정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 플래닝까지 하면서 그 정보들을 우리 유저, 터미널 매니저, 버티포트 매니저, 그 다음에 트럭 운전사들, 그 다음에 승객분들한테 웹 앱 REST API로 전송할 방식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든 앱의 모양이고요. 위에 보시면 출발지 도착지에 그 주소를 적으면, 그 다음에 화물 정보,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디멘션, 그 크기, 무게, 그 다음에 수량을 적으면 밑에 자동으로 UAM을 선택할지 트럭을 선택할지 뜨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arrival time, 그 도착하는 시간이 72분, 1시간 이렇게가 아니라 72분 뭐 혹은 32분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저희 AI가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래킹 할 때도 트래킹 넘버를 적으면 실시간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GPS를 통해서 저희는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기능의 웹사이트 사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독일의 싱가포르에서 죄송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탑 500 스타트업에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독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탑 6 스타트업 기업으로 한국을 대표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싱가포르의 IR 프레젠테이션을 AI와 UAM, 물류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인하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많은 그 기체 테스트도 하고 있고, 거기서 금상을 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열린 KUAM 그랜드 챌린지에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장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센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유명한 센서 회사인 어우스터 회사와 지금 MOU를 맺어서 그 데이터 분석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파트너인 한국에 있는 파트너는 인하대학교,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물류산업진흥재단, 한국통합물류협회, 그 다음에 울산, 인천 항만공사와 함께 하고 있고요. 해외에도 활발하게 센서 회사, 그 다음에 드론 회사, 그 다음에 로보틱 회사들과 함께 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콜롬비아에 다녀와서 MOU를 맺은 사례인데 이 맥스 드론이라는 회사는 약국과 병원 사이에서 약 배송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아직 플랫폼과 앱이 없어서 저희가 그거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아마존,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직 여기 적절하지만 오라클에서도 클라우드 서포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CEO 김태용 대표님은 AI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하셨고, 그 다음에 조민우 CTO님은 소프트웨어 리서처로 현대 오트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연재 CFO님은 코스닥 상장사에서 기획과 기회 협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저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전공을 하고 미국에서 무역 회사에서 업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율 회피 비행 기술 및 자동 방제 드론 분야의 강자로 부상한 농업용 드론 제조 스타트업 인투스카이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온 드론 잘 만드는 기업 인투스카이 대표 정선우입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14개국에서 자국의 식량 수출을 중단시켰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자유무역 기조 아래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팔아 그 돈으로 밀가루를 살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돈 주고도 식량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0% 이하이고요. 농사를 지어야 할 농촌에서는 인구 고령화 및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농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기계를 이용한 스마트 농기계를 위한 농업이 필수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기계 보급을 장려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2~3명이서 6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하는 3,000평 규모의 작업을 단 10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농업용 드론이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편리한 농업용 드론을 농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동 발사의 세팅이 불편하여서 시간 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 수동 방제를 위주로 방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종 미숙으로 인한 드론의 잦은 사고 발생입니다. 세 번째도 안전을 위해서 이놀조 작업을 해야 하다 보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론 파손 시 수리가 원활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인투스카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존 드론의 자동 방제를 위해선 왼쪽에 보이는 필지에 방제를 할 경우 이 필지를 드론에게 입력을 시켜줘야 하는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드론의 조종기를 들고 저 그 각 포인트별로 돌아다니면서 GPS 버튼을 누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둘째는 드론을 저 포인트로 날려보내서 GPS를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도상에서 저 부분을 그리듯이 그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투스카이는 이러한 복잡한 세팅 대신 지도 위에 지독도를 올리고 내가 원하는 필지를 선택하면 자율방제가 가능하게 되는 이 지적도 기반 자율방제 기론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제가 자율방제 구역 세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나무나 전신주 이러한 장애물이 있을 경우 다시 수동방제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율비행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인투스카이는 레이더와 비전 센서로 자율비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 이 두 가지 기를 통합하여 완전 자율방제 드론을 개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이 파손되더라도 전국의 80여 개 대리점과 저희 직영점을 통한 단 하루 만에 드론을 복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병충해에 따른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쟁사는 저희 기술 수준은 가장 큰 경쟁사인 DJI의 기술에 근접해 있고 다만 카메라와 짐벌 기술이 없지만 농업용 드론에서는 카메라와 짐벌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 설립해서 작년 한 해 약 670여 대의 농업용 드론을 판매하여 69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외부 투자 없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저희는 개발에도 진심인 회사입니다. 전체 33명의 임직원 중에 9명이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하드웨어 설계, 펌웨어 개발, 인공지능 기반 자율 회피, 그리고 부품의 회로 설계까지 가능합니다. 농업용 드론을 위해서 개발된 저희 기술들은 단지 농업용 드론만을 위한 기술들은 아닙니다.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UAM 드론 사업 그리고 비가시권 드론에 꼭 필요한 기술들이며 저희는 이 기술들을 발전시켜 UAM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는 스타트업이고 대기업들이 UAM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수익을 내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중간 단계의 대형 드론인 80에서 100kg의 페이로드를 들고 30분간 채공을 할 수 있는 드론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소방, 산림 방제, 그리고 군에서 탄약 보급 및 물품 배송 등으로 사용한 드론이고 일단 우선 적용 분야로는 소방 25층 이상 건물 화재 진압에 대비할 수 있는 드론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수없이 실증을 하고 있고 바로 어제 안전 한국 훈련에서 중부발전 서울본부에서 저희가 소방차가 오기 전 자체 소방을 위한 시나리오로 저희 드론을 사용해서 훈련을 하였습니다. 소방 드론 외에 소나무 재선충 등 현재 헬기가 사용되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대형 드론과 그리고 사진에 보시는 드론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영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68kg 페이로드의 대형 수송 드론입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목적의 드론을 단 하나의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문 투자 기업인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향후 10년 내 드론을 활용한 배송 사업에 330조, 이에 따른 하드웨어 판매 시장은 약 60조 원을 전망하였고 국내 드론 시장은 2020년 4,945억 원에서 2025년 1조 원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인투스카이는 내년 농업용 드론 시장에서 30% 이상의 시장 규모 확대를 단기적 목표로 삼고 공공시장과 군사용 드론 시장에 참여하여 2026년까지는 매출 2천억 원을 중장기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술 승계 상장 요건을 준비하여 2020년을 IPO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유치 중인 금액은 50억 원이고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저희 경쟁사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려고 지금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방드론 개발 및 저희 지점 확대를 위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30년 글로벌 유니콘 인투스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발표 순서입니다. 지능형 위치 측이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비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려서 감사합니다. 자비스 다들 아시죠? 아이언맨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제가 자동차만 한 26년, 제 역이만 26년 했습니다. AVM부터 클러스터, 스마트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그 제약을 개발했는데요. 막상 보니까 저는 돈 번 거 없고 남들 상장시키고 좀 남들 좋은 것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015년부터 생각했던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저희 회사가 가장 기본적인 게 위치치기 기술인데요. 제가 그 서울 상암시에 있는 자율주행 버스를 개발하면서 먼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 기존의 GPS에서 쓰던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왜 지금 어렵고 복잡해지냐? 사람이 개입돼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 파악할 줄 알고 초정밀 지도만 있으면 자율주행은 쉽습니다. 단지 사람과 기계가 혼합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벤트를 몰라서 라이다나 레이더를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서 가장 기반이 됐던 제가 서울 상암시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분이 초정밀 위치 RTK GP였습니다. 일단 가격이 비쌌어요. 2천만 원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가격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GPS 하나 갖고 2천만 원하고 CPU에 뭐 5천, 뭐에 한 배우도 배꼽이 더 커지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위치 측에 관련해서 좀 스터디를 하고 공부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제가 내비게이션을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이 GPS에 관련돼서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 기술이 없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LBS 기반 관련해서 사업 그 전망은 뭐 향후에 미래에 밥 먹는 기본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위치 측이 기반을 위한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뭐든지 데이터에 관련된 게 자기 위치에 관련된 데이터 수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향후에 뭐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켓몬도 뭐 알겠지만 위치 측이 기반으로도 게임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뭐 가장 큰 장점이라면 내비게이션을 오랫동안 개발하다 보니까 그것에서 문제점에 관련해서 남들보다 참 뭐랄까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펜텍에 근무하면서 모바일 쪽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기본이 지금 우리 기본 그 GPS하고는 다른 게 기본적으로 통신이 필요합니다. 통신 데이터가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뭐 단순히 인공위성만 봤다면 지금은 기준 보정 고객에서 데이터를 보정할 수 있는 신호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통신이거든요. 뭐 당연히 모빌리티 적용할 거면 와이파이, BT를 사용할 수 없고요. 기본이 5G나 LTE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방금 전에 그 발표했던 회사 두 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도 마찬가지고 UAM도 마찬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깔아야 될 게 바로 RTK GPS입니다. 뭐 오차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뭐 훨씬 정확합니다. 2에서 10cm, 거의 손바닥 안에 들어오죠. 예를 들면 밤에 12시 넘어가면 그 킥고잉이나 자전거를 수거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GPS 기반으로 해서 그 자전거나 킥고잉을 수집하는데 뭐 엄청 50m 반경이면 어마무시 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확실히 줄어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이 농기계 그
바깥파 사이로 구별도 못할 뿐더러 가장 큰 문제가 조수지에 착륙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3천만 원짜리인데 수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자동차에 실제로 데이터해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정확성이 나온 데이터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거의 카카오톡이랑 비슷하게 됩니다. 카카오톡이 메신저 기반으로 시작해서 카카오티, 카카오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었듯이 위치 측이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에 돌아가는 스마트 안테나, 이게 제가 2015년부터 생각한 아이템이거든요. 샤크 안테나 대체해서 방송 쪽 모듈 다 놓고 모빌리티에는 기존적으로 넣을 수 있는 GPS뿐만 아니라 BLE, UWB 위치 측이 할 수 있는 기술을 다 넣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관심인 위치 측이 기반해서 만들어지면서 또 재밌는 아이템은 골프 퍼팅 헬퍼입니다. 위치 측 일단 원거리 거리 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가 그린에서 그린 라인을 볼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만드는 장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거는 진대일 장관님이 운영하는 스카이웍스에 제가 데모도 보여드렸고요.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퍼팅 관련해서 엄청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다가 단순한 아이템으로 들어가니까 좀 굉장히 재밌어 했고 구매 의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 측이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저희가 데이터 수집기입니다. 이건 이미 하이닉스나 그리고 수포항제철, 강연제철이 들어가고 있고요. 데이터 수집하는 데는 제가 해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하드웨어 기반은 거의 센서 외에는 기본적인 제어기는 거의 다 같은 동일한 성상이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26년을 개발하다 보니까 센서나 이런 거는 쉽게 말하면 레고 블록처럼 갖다 붙일 수만 연결할 수만 있다면 모든 웬만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고 제가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LG VC 사업부랑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스마트 안테나를 하게 됩니다. 아마 자동차 샤크 안테나 대체용이고요. 아마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방송도 당연히 추가될 거고요. 그 외에 인터넷에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회사가 두 번째로 밀어붙인 게 위치치기 기반이란 퍼팅 헬퍼. 단순히 골프 홀컵과의 거리도 있지만 그린 라인의 높나비 그리고 퍼팅이 쉽게 말하면 골프의 점수거든요.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퍼팅 협회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1차 개발은 끝났고요. 지금 2차 좀 고도화 양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일반 하이닉스나 포항제철이나 강제철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대체 장비입니다. 거의 하드웨어는 거의 동일합니다. 별도로 추가로 하드웨어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고 센서만 추가해서 레고 블록처럼 연결해서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가장 먼저 제가 자동차 쪽만 한 20년 개발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쪽 인베디드 관련돼서는 오랫동안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골프 관련돼서 새로운 기술을 약간 종목하다 보니까 특허에 좀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키 그리고 지문 센서까지 최종 자동차까지 수많은 양산 경험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술이 그리고 뿐더러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한 15년 동안 같이 일하던 멤버들이고요. 또한 제가 저희 회사의 장점이라면 지금 자동차 업체들입니다.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같이 네트워크가 쌓인 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덴소부터 시작해서 SL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아모텍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자동차 전장을 꽂아주는 업체이고요. 그래서 아모텍이랑 많이 친합니다. 그리고 LG 쪽은 폭스바겐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친해졌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선행 개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 기반으로 해서 아마 저희 회사는 좀 더 쉽게 이 좋은 네트워크 가지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좀 스마트 팩토리나 더 진행 그쪽에 더 많이 진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결국은 로봇입니다. 로봇을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긴 게 위치 측이고요. 위치 측에 기반해서 데이터 수집은 당연히 뭐 미래의 밥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뭐 이런 처음에 그 설립과 동시에 뭐 여러 가지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어느 정도 매출을 이루었고요. 그 외에 과제도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하셨던 시리즈 벤처에서도 팁스 운영사에서 올해 저희랑 투자 협약이 맺어졌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내후년에 이어질 프로젝트가 뭐 하이닉스나 그리고 그 외에 뭐 그 한국전력 인공지능 보도 있듯이 이쪽에 많은 더 좀 뭐랄까요 그 오르는 매출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가 뭐 올해 투자받은 그 회박사이고요. 저희 회사가 앞으로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끔 열심히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오늘 준비된 발표 모두 마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저희 발표해 주신 분들 짧게 기념 촬영 좀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ATU 파트너스 대표님 그리고 그 AC 대표님들, 스타트업 대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그 금일 행사 그 들어오시는 분 쪽에 보시면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 섹션을 중견기업연합회 섹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오늘 발표하신 분들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유로운 좀 네트워킹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귀한 걸음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